예, 저는 원래 그 KBS에서 저 다큐멘터리 만드는 PD로 살았었는데, 어, PD로 돌아갈게. 어? 그러니까 전에 거. 예. 네,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 살았었는데, 2013, 그러니까 한 20년쯤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만들다가 원래 시사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음, 그 사실 한국 교육 문제를 되게 비판적으로 시사 프로그램 만들듯이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한국만큼 교실 붕괴 심각하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오해가 있었던 게 미국 교육이 되게 음, 학생들 중심적이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 이제 미국의 공교육은 완전 쑥대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학교를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말 그대로 교실 붕괴 상황 아니면 학교 중도 탈락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학교에서 굉장히 이상한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 라는 실험을 해요. 그게 거꾸로 교실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꾸로 교실에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가르치지 말라. 수업 시간에 괜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괜히 뭐 여러 사람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로 시간 날려먹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맥락상으로 그렇고. 근데 그걸 하다가 사실은 방송이 2013년도에 한 학기 동안은 이제 실험을 막 하고 2014년도에 방송을 냈는데 이게 너무 저기 효과가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효과가 너무 세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계가 사실 2014년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화두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영어로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표현을 바꿔서 냈는데 이게 교육계의 정책들에 막 영향을 미친 정책들에 쓰이는 표현까지 이제 갔죠.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제가 2016년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구글의 이제 구글닷오알지라고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비영리 재단이 있는데 비영리 재단에서 그 그러니까 사회 혁신을 위해서 의미 있는 솔루션에 이제 펀딩을 해주는 게 있어요. 컴피티션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동안 했던 걸 앞으로 할 거를 냈더니 갑자기 50만 불? 5억 정도 되는 걸 후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위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그래서 꽁돈이 생겼잖아요. 꽁돈 생겨서, KBS 나와도 굶어 죽진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비영리단체 만들고, 나중에 그 해 사실, 바로 그 다음에 OECD가 사실은 지금 이 교육과 관련돼서 좀 희한한 현상인데,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앞서서 아젠다들을 만들고 지금 제시하는 데가 OECD의 교육역량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희가 했던 모델들을 보더니, 세계에서 그러니까 21세기에 필요한 소위 미래교육 모델로 가장 앞선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선정이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MIT에서 뭐 솔브 챌린지라고 국제적인 난제 해결을 하는 이제 또 컴피티션을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 이게 표현이 월드 비기스트 클래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원래 시작했던 거꾸로 교실 맥락에서 시작해서 그 학교에서 진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낸 건데, 그걸 냈더니, 결선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가 컴피티션에 한다 10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핀란드 되게 좋은 교육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핀란드에서 헌드레드라고 세계에서 교육 혁신의 움직임을 만드는 곳 중에서 100개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만든 게 미래교실 네트워크인데 뭐 2년 연속 선정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봤더니 그 한국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간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상황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도 지금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만 지난 한 달 동안 한 5번 지금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이쪽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한 관심들도 다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요 맥락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도 그것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저도 교육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시대의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은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상태로 지금 이미 넘어갔던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러닝 사이언스의 발달, 그다음에 이렇게 세상의 이렇게 AI를 포함을 해서 일종의 세상의 변화 방법과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그다음 이 교육과 관련된 과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계속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교육적 접근으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도 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교육을 했다가는 살아남기 힘든 상태로 지금 넘어가는 되게 희한한 지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이걸 길게는 표현을 말씀 못 드리고 보통 연수하면 한 3시간 정도 실증 사례까지 해서 쫙 푸는데 그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상한 현상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대체 왜 한국에서 시도한 것들을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지 다음 그림. 네. 이때 이제 했던 게 21세기 교육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제작을 했던 프로그램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였고, 요때 나왔던 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요때 이제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다음 거, 예. 요때 이제 저희가 어떤 식의 시도를 했냐면 의도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말 그대로 막장인 학교를 일부러 찾아요. 정말 답안 나오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클릭 한번 해주세요. 소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쪽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데 오디오 혹시 올릴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예.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시작하고서 거의 한 5분 사이에 이렇게 전멸하는 상태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 완전 붕괴 교실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처음 봤어요. 진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니, 거의 뭐, 2주 동안 이 기초 상태를 보는데, 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가 거의 제로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선생님한테 이제, 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게 재미있게 변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요. 핵심이 뭐냐? 말씀드렸죠? 가르치지 말아라. 수업 시간 아까 하시던 것처럼 설명하는 거 하지 마라. 대신 그동안에 설명을 했던 것도 수업 시간에 하던 것들은 그냥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영상으로 짧게 한번 만들어내자. 영상으로 짧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이들 보고 오라고 하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는 설명하는 거 대신 액티비티 중심으로 간다. 요 활동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선생님이 초반에는 이제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금세 이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본인이 안 해보던 방식이다. 되게 낯설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거죠. 이 당시 이게 2013년도면은 그냥 사실은 스마트폰도 아주 익숙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영상 만들기 이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때인데 자, 이 선생님이 그거를 만드는 건 어떻게 꾸역꾸역 한다고 치는데 우리 애들은 숙제를 내줘도 안 해오는 게 원래 몸에 배는 아이들이어서 숙제 내는 것도 포기한 지가 오래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만들어서 준다고 보고 올 거다? 도저히 내가 상상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을 일종의 액티브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뭐 수업을 하는 거 미션을 만들거나 이것도 뭐 연수 때 배운 게 있으니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태도가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역량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해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니까 나오는 건 막 그 거친 욕에, 그냥 뭐 하면 게임 얘기나 하고, 이게 사람 얘기인지 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미션을 준다고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완전 말되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아이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 원래 시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뭐 만드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괜히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셔라.
성공시킬 생각 전혀 없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내가 수습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간다. 대신 약속을 세 가지만 지켜주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영상을 보지 않고 오더라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마셔요. 평소에 대화가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준비해오고 하려는 거를 상점, 벌점 이런 거랑 연결시키지 말아요. 이 두 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압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선의 최고 수위는 권유다, 권유. 선생님 불쌍하니까 이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 보고 온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여기까지 딱.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지만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플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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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가 좀 긴데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이게 이제 2013년 9월 4일에 무지하게 더운 날. 그래서 거기도 저기 5교시였으니까 점심시간 직후에 완전히 원래 잠드는 자는 게 당연한 시간이죠. 자,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와서 여기 그 얘기예요. 영상 만들어서 줬는데 다시 봐야 되는 선수. 이게 무슨 얘기냐? 안 본 아이들 손 들으라는 얘기죠. 지금 난리예요. 이거 오디오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안 본 아이들 뒤로 나가 그랬더니 다 나가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오디오가 재밌거든. 이건 아닌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고 안 될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두 주 정도 이제 지켜보다가 변화를 좀 보자 그랬는데 선생님은 완전히 패닉. 근데 재밌는 게 아이들이 영상을 뒤에서 보라고 그랬더니 의외로 분위기가 쌓여서 그랬는지 되게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고 영상 길이는 절대로 10분 넘기지 말라고 그랬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고서 돌아오는데 이거 굉장히 에러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디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원래 아이들이 자는 교실은 어땠을까요? 되게 조용했겠죠? 도서관 같은 분위기.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무지하게 시끄럽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밀착해서 들었더니, 이게 고려가요 가실이 갖고 수업을 한 건데, 국어 수업. 자기들끼리 막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 안 하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너무 재밌었던 게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수업 혁신한다고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가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서 선생님이 질문 받느라고 다른 거나 못할 정도까지 답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 제가 지금 또 소름이 돋는데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소름이 돋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5교시 한 명도 잠들지 않은 상태. 근데 이 변화가 서서히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퀀텀립.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거 보고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때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계속 물어봐요. 너 오늘 어땠어? 수업이 어때?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 시간 처음 들어봤어요. 평소에는 어땠는데 완전 잤어요. 그 아이 이제 저희가 선생님하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같이 보면서 갔더니 직전에 봤던 국어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건데 이 아이가 저기 완전 깨가지고서 수업에 계속 몰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아무래도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뭔가 느낌이 따스하더라고. 이거 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만일에 저희가 이때 봤던 요 현상이, 그냥 갑자기 애들이 이상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되고 혹은 거기서 더 다른 변화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거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잖아요. 아닐까요? 교, 교실 붕괴, 어떤 학습 격차 이런 문제는 거의 뭐 한국 교육계 정말 최대 난제였었죠. 이 문제를 만일에 이렇게 풀 수 있다면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요 저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처음에 이게, 꺼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갈수록 신이 나서, 세상에 이 완전 붕괴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 한 명도 잠들지 않은 채로 한 달 넘게 수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워크숍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내보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을 저기서 카메라가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애들이 잠들 수가 없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드는 거는 화면에서 지웠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장면이 저희한테는 왜 황당했냐면, 선생님이 가르친 게 전체 6개 반이었는데, 촬영한 건 2개 반. 근데 나머지 4개 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보여줄 방법이 없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취재를 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카메라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작동을 한다는 게 확인되는. 그러니까 막,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일종의 그런 프레임워크의 변화, 교육에서의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계속 지침을 줬던 게 아이들한테 센터가 되려고 하지 마셔라 요거였어요. 아이들한테 집중되지 마셔라. 아이들 시야에서 가능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줘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화면, 그 교실 안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질문이 막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은 다음 시간 이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양이 계속 줄어들어요. 진짜로 나중에 질문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톡 하면서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안 놀아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한테?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첫날은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선생님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다가,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한테 질문 한 번에 응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했겠지? 근데 요 패턴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채요. 이게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항상 정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꽤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얘가 막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게 누적이 돼서 한 달, 2달, 그럼 시험 한번 보고 이러고 나면 인터뷰 돌려보면 아이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설명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알아듣기가 훨씬 어려워요. 아이들 뒤에 이제 막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 아이들이 말하는 정말 공통된 특성은, 우리끼리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시점 된 배신감을 확 느끼죠. 자, 근데 요거를 이론적으로 백업을 해줬던 게 이제 수가타 미트라 교수라고, 테드에서 2013년도에 테드 프라이즈 위너 100만 불 상금을 받아갔던 10억 넘겠죠? 땡겨갔던 분이에요. 지금 뉴캐슬대 교육공학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인도에서 컴퓨터 교육 쪽에 이제 회사에 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이 정부화 시대에 교육 격차 문제, 정보 교육의 격차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인도 빈민가에다가 홀인더월이라고, 인도 빈민가에다가 벽에다가 구멍 뚫고 그냥 컴퓨터를 막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처음에 집어넣어 놓은 거는 컴퓨터 화면만 있고 인터넷만 연결해 놓고 키보드도 없이 이렇게 터치패드만 하나 붙여놨는데, 그래 놓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빈민가 아이들이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컴퓨터에는 영어만 있고. 근데 내버려 두고서 한 2주를 두고 봤더니 아이들이 그냥 와서 무식하게 달라붙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컴퓨터 사용 방법들을 제법 정교하게 캐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치한 거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면서 사용 방법들을 계속 숙성을 시키는 게 읽혀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르쳐 줄 거 없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이 양반이 한 게,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이제 키보드도 붙이고 여기다가 학습용 컨텐츠를 둔 뒤에 인도 전역에다 29개 지역에다가 학교가 없거나 교사들 질이 되게 나쁜 곳에다가 갖다가 쫙 뿌려놓고서 얘를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해요. 한 1년쯤 해보고 났더니 아이들의
학습 성장 효과가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이론이 뭐냐면 요거예요. 소울이라고 셀프 오르가나이즈드 러닝 인바이러먼트. 요거 한 번만 더 눌러주겠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더니 막 뭐 이상하게 해석하길래 제가 요즘은 자체 조직화 학습 환경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는 혹은 아이들한테는 특정한 조건을 주면 어, 자기들끼리 조직화돼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학습 효과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교육의 21세기에 필요한 교육으로 전환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정보량이 폭발하는 시대에 학교에서, 이건 초중고, 대학 안 가리죠.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를 아이들한테 양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실제로는 질적으로도 선생님이든 아니면 심지어 교수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변화하는 거 혼자서 다 캐치 못 하잖아요. 질적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발목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 실제로 요즘 같은 시기에 유의미한 교육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자기 걸로 소화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아서 그걸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결국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국 요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한테 진짜 유의미한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잠깐만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게 소울이 이미지상으로 이때 이제 뒤에 데이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종의 학습 효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존에 원래 잘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전혀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아이들한테 완전 뒤집히는 현상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여기 뭐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들어가세요. 자, 이건 저희 아이들하고 그 시험 성적, 기말고사를 보고 저희가 한 학기를 완전 테스트를 하고서 기말고사 성적을 같이 보면서 이거는 이제 촬영을 좀 하면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지금 선생님도 황당한 거죠. 자, 저희가 91점 받았는데 왜 난리가 났냐? 1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49점이었어요. 그럼 자, 어, 기초학력 미달 완전 낙제 상태잖아요. 그 정도 상태면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한 학기 사이에 우등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 아이한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뒤에도 보면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 계속 나타나고, 다음 그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요게 이제 한 학기 차, 요게 이제 실험 전, 요게 이제 실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변하는데, 요게 변화폭이고요. 저희가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어요. 자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니 당연히 올라가겠지. 근데 요 정도가 예측폭이. 근데 빨간색은 너무 황당한 변화들. 위에가 이제 41점씩 올라가고, 막 41점이 올라가려면 원래 몇 점 받아야 가능할까요? 낙제 수준에 있어야 가능한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다음 그림 좀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교사들한테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수를 시킨 뒤에 그 교사들을 다시 다 추적을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이 천개의 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면서 추적을 딱 해봤더니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도 원래 했던 선생님도 학력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있던 아이들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 영원 경주에 있는 학교였는데, 중학교인데,
영어가 60점 이상이니까 여기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제로 상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올라가요. 최근에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이슈인데 저희가 본 건 이때부터 10년 전부터 이거를 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아닌데 아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죠. 자, 다음 그림. 예. 그리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애들 성적 올라가요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이거라 그랬잖아요. 21세기 교육혁명.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사실은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나 저 대학의 뭐 학벌이나 이런 게 일하는 능력하고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게, 떤 맥락에서든 좋은 문제 해결자이고, 그래서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서 기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조직에서 진짜로 좋은 인재라고 평가를 받는 거는 성적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역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저희가 본 거는 요 패턴이었어요. 이게 그 유의미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봤더니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1차적으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을 중단을 시켜야 저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진짜로 필요한 능력들이 성장을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은 흔히 이제, 이렇게 성적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입시가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성적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사실은 증거를 계속 갖다 들이민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원래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 이 그림 때문이에요. 이게 2004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21세기 교육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요거 만들 때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되게 깊게 관여를 했거든요. 애플이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어, 요 그림의 핵심적인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다. 여기 넘어갈게. 예, 예, 그 다음 그 다음 클릭. 예. 예, 저 그림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에서 흔히 이런 식의 이제 과목들을 정해놓고 과목 안에서 잘하면 이거 문제 많이 맞췄네 그럼 90점 100점 뭐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뭐가 읽히냐면 저렇게 해서 점수로 체크되는 저 지식은 써먹지를 못하는 건데 저렇게 올린 수학 점수는 써먹는 게 아닌데 진짜로 이게 갖게 된 지식을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걸 봤더니 제일 간단한 거는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무슨 뭐 사과를 보든 배를 보든 이게 특정한 과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서야 익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융합. 그 다음에 그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 협력적인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준 그림을 보면,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의 역량이란 포스라고, 이 당시에는 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 문제를 포착해놓고, 그 포착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는 문제 해결은 굉장히 질이 낮거나 한계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 협력의 질과 스케일이 사실은 문제 해결의 질을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협력을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때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협력의 스케일을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외국어 활용이 중요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는 흔히 뭐 창의성을 뭐 재밌는 거 만들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착한 문제를 협력적으로 잡아내서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창의성인 거죠. 물론 앞에서 포착해내는 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기존에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밸류 있는 문제 해결은 사실은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기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하던 방식, 관습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니까 새로운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과 지식이 아니라 요 포스익을 성장시키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1세기 교육 프레임워크의 핵심이에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요 네 개를 딱 정리해보면 그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딱 압축이 돼요. 요거를 어떻게 길러주느냐가 관건이다. 아까 거꾸로 교실 결국 일로 넘어갈 갈 수 있는 스텝들을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건데 클릭 한번 다시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흔히 막 교과 지식 위에 소통 능력, 협력 능력 아니면 다른 다양한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별도의 어떤 과정, 웅변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이상한 학원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교육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본 건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 이거를 수업하는 것을 완전하게 아이들의 주도적인 능동적인 상태로 바꿔놓고 협력적인 상태로 바꿔놓으면 교과 수업에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수학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수업 방법이 바뀌고 나니까 뭐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하고 뭘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요 스킬의 기본 세트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프로젝트 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몸에 딱 배버리니까 선생님들도 요 상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는 미션의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교육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그래서 요때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고 나서 얘를 한 번 한 거로 아까우니까 한번 스케일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 트레이닝을 시키고 쫙 읽어내죠. 요때 이제 본 게 이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쉽게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인데 그게 이제 거꾸로 교실 바이러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학습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때는 아예 집중적으로 그 비평준화 지역에 꼴찌하는 고등학교들만 세 군데를 공략을 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돌렸는데 실제로 이게 나와요. 진짜 힘든데 선생님들하고 합을 딱 맞춰서 힘들지만 밀어붙이고 한 달 반쯤 딱 지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수직 상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들 쪽에서도 마찬가지. 원래는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사실은 강의를 잘하는 교사로 막 성장을 하고 약간의 액티비티 하고 이러던 선생님들이 사실 이 거꾸로 교실은 일종의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손에다가 깁스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오른손 갑자기 다쳐갖고 오른손 깁스가 딱 됐어요. 그러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왼손 쓸 거란 말이에요. 그 왼손도 다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쓰던, 발을 쓰던 해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재밌는 게, 제일 잘하는 가르치는 걸 못하게 딱 묶어버리면, 갑자기 막 온갖 잔머리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방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냅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데이터를 쌓고 선생님들 사이에 이걸 계속 그 교류를 하게 만들었더니 폭발적으로 수업 방법이 막 진화를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지금 저희가 데이터, 교사 방법에 관한 것들을 컨텐츠 DB를 만들고 지금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거의 5천 개 넘는 수업 방법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자잘한 변화들을 막 주면서.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구나. 일단 이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글 탈출은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제일 황당했던 게 갑자기 학기말 됐는데,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랩업하는 워크숍을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들을 좀 모시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혹시 좀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부모 있으면 오시라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딱 분위기가 조폭이에요. 완전 빡빡이에다가, 이건 정말 격투기를 한 사람이라고 느낌이 딱 오는. 그래서 겁을 먹고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우리 아들 놈이, 꼭 좀 가보라고 아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증세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수업이 바뀌었더니 이상해졌어 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맥락들을 쭉 치고 들어가 봤더니 그거예요. 아이가 실제로 이 방송에 보면 스토리가 막 안에 영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된 게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되게 저항이 심했던 아이가 수업 시간이 갑자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왔는지를 봤더니 아버지한테 워낙 두들겨 맞고 큰 거예요.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욕먹고. 근데 그래서 계속 위축돼 있다가 수업 시간에 얘가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들어가니까 그게 신이 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얘는 항상 자기한테 자기를 싫어하는, 아빠를 싫어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말을 걸어주니까 이제 확 하고 사람이 달라졌지. 그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아, 이게 그 수업 방법 바꿨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딱 나오고 나서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막 추적하고 들어갔더니 뭐 일진으로 분류되던 폭력성 경향 강하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이상한 징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수업이 재미있어요.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나아요.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본 게 아이들한테서 보이는 정서적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물론 이제 원인은 되게 다른 여러 곳에 나올 수 있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나쁜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육의 방법, 수업의 방법에 일종의 질적 전환을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 해소가 되더라. 그게 이제 요일이었어요. 이거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교사들 트레이닝 한다고 보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요 연수도 사실은 저희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연수도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연수가 되게 이런 식의 이제 강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는 강의 제로 상태의 연수를 해요. 모든 건 액티비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즘은 교사 연수의 표준처럼 막 바뀌었죠.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요건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야. 안 되겠네, 여기. 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의 의미는 안에 들어있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 수업이 원래 이제 학력이 별로 좋지 않은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심지어 수학 수업인데도 저 방식으로 그냥 가요. 아이들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나 저기 3학년 시작할 때 수학 뭐 저기 6등급이었었는데 지금 2달 사이에 2등급 올라갔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치가 딱 쌓이면 불만이 쫙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 저희가 여기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아이들이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막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학습하는 방법을 자기 걸로 체화를 시켜버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다음 그림만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2022년이니까 작년에 갑자기 저희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제자한테 4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한테서 이제 메시지가 와요. 5년 전인가? 이 친구 지금 얘기가 뭐냐면,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다시. 예. 이 친구가 원래 그 2017년도에 지역 신문에도 났던 아이예요. 수학이 원래 8등급이었었는데, 1년 사이에 수학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1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떠요. 왜 그러냐고 해서 쫙 나오는데 결국은 이 선생님이 수업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그렇다 뜨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저 4년 뒤에 메시지를 보내서 선생님 저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대학원에 원서냈는데 둘 다 됐어요. 이렇게 좀 그리고 연고대 애들 다 탈락했는데 제가 합격했고요. 근데 카이스트 갈 거고 전자공학과로 지금 간다고.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 나 원래 문과였는데 나 문과였는데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카이스트 가서 저 전자공학과 석사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딱 나온 게, 이거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얘기예요. 수학의 중요성, 재미를 알게 해준 게 인생을 바꾼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볼게.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이게
요분은 원래 또 다른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주신 분인데, 스티븐 코슬링 교수라고, 원래 하버드의 인지과학 센터장하고 러닝 사이언스 쪽을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저희 2014년도에 만나서 했던 인터뷰가 그거였어요. 강의가 최악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지과학적 검증이 다 끝났다. 과학적 검증은 이미 끝난 지 되게 오래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갖고 싸우지 마라. 반박할 가치도 없다. 근데 문제는, 하버드도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 좋은 학교 아니냐고 그랬더니, 대학원부터는 괜찮다고. 그, 예, 이 양반은 진짜 강의 혐오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미네르바 스쿨이거든요. 이 미네르바 스쿨의 핵심을 강의 없는 학교로 두자고 해서. 이때 이제 그 핵심 개념이 레디컬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완전한 거꾸로 교실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쨌든 이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요.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자,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그냥 상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때 이제, 그 다음에 3년째까지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시험 없는 교실을 테스트를 해요. 학습하는데 시험은 도움이 될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걸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질 나쁜 교육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해서 이걸 테스트를 해요. 자유학기제 상황 시험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 수업 방법을 전환시켜서 집어넣고 나면, 아이들 학습하는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걸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수학이든 영어도 막 파고 들어가는데, 얘를 시험을 목적으로 딱 두는 순간, 그 스코프 안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찾아서. 굉장히 질 나쁜 교육 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코슬링 교수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스티븐 코슬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험제도 표준화된 시험을 학교 교육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교육질이 나빠지고, 특히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진짜 나쁜 가치관을 갖는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이 작동 기제다.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리얼월드의 문제를 풀어내고 진짜 밸류를 만드는 거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집어넣는데 초중고 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센 변화들이 이제 일으키기 시작해요. 정말 유의미한 성장들이.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갈까요? 요거, 자, 실제로 교육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 교육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포착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교 방음벽에 새가 부딪혀서 와서 막 계속 죽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들이 풀겠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들을 계속 자기들이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교과목들하고도 계속 연결시켜서. 그렇고, 이런 게 이제 OECD나 핀란드 쪽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죠. 이걸 계속 프로젝트들을 이제 확산을 시켰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그 3년 동안 테스트를 이제 쭉 돌려봐요. 실제 어떤 성장이 나오는지.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같은 것도 사실은 관점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교육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네. 그다음에 학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학년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학년 제도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묶는 이유는 균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이제 이렇게 공산품 만들듯이 컨베이어 벨트의 시간 순서대로 쭉 가니까 조립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균질하게 성장을 안 하는데 이걸 왜 학년으로 자르는 거지? 라는 이제 의문. 그래서 이걸 무학년제로 이제 돌려봤어요. 중학교 거의 심하면, 가장 심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학년제를 싹 돌려보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런 환경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수혜를 입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나중에 막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제로 진학도 그렇고 막 상상 못할 이렇게 결과치들을 막 끄집어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학년제에 대한 확신,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섞어놓고 돌렸는데 똑같은 결과 나와요. 1학년이 가장 빠르다. 그때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때 왔던 아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아이였는데, 진짜 불량소년으로 퇴학 수준까지 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작년에 캠브리지 교육을 갔고요. 두 번째 아이는, 어, 고등학교 가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저기, 뉴욕대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에서 그 애플 포리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기르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최연소로 들어가서 휩쓸려 다니는 애들이 그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학교 아이들이 원래는 기존의 학교에서 거의 나고 그룹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여튼 뭐 그런 현상이고요.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든 다른 곳에서 대학에서 심지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 상상이 이런 거였죠. 아, 차근차근 우리가 교육과정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면 니네 100점짜리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예, 낙오 패턴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낙오 상태가 발생하면 요거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교육,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압도적, 그러니까 희한한 성장을 보이는 아이들의 패턴은 사실은 요런 곡선이 나와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직접적인 교과와 그 연관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액티비티. 특히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훈련들, 이게 많이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학습하는 스킬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 성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학교에서 기대하던 수준보다 훨씬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저희가 지금 본 거는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을 너무 많이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건 이제 저 공식화시켜도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다행인 거는, 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해도 이제 설득이 되는 수준까지 많이 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냥 잠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요게 최초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는데 다음 글 보여주세요. 60명을 데리고 사실은 그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만 다 뽑은 거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진단했을 때 완전 하수준이라고 지금 나왔죠. 이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체크 클릭 예 다음에 자 예 요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교육청에서 사실 되게 황당해했던 게 이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완전 붕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 상태로 넘어오는데 1시간 딱 걸렸어요. 1시간 만에 완전 몰입 상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요즘은 이 프로그램 돌리면 교육청에서 막 10명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해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고서 3일을 돌려놓고 나서 3일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처럼 3일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영어 수학만 돌렸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골라서. 그래놓고 나더니 딱 나온 얘기가 배우는 거 재밌는데요. 56%? 학습 역량 성장한 것 같아요. 거의 58%? 혼자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54%? 나 자신감 생겼어요. 62%. 원래 학교에서 루저였던 아이들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실 정성적으로도 거의 얘기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요. 라고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나를, 사실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이들이. 맨 밑에가 뭘까요? 생각보다 내가 많이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되게 중요한 자신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협력적인 학습 상태로 지금 몰아놨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시 다음 그림.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스킬 쪽으로 이어져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 아, 이거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정성도 평가에서 바로 나오는데, 사회적인 능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을 사귀고 막 이런 거 되게 잘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3일이. 네, 이건 메타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계속 보여지는 게 자신 있게 말하고 대화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나오죠. 같이 협력했더니, 문제를 훨씬 쉽게 풀어내고 자신감 생겼다. 다 똑같아요, 패턴이. 저희 입장에서는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 보여드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 시스템화 시켜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아, 요건 그냥, 말씀드렸듯이 교육하는 방법을 콘텐츠화 시키고 플랫폼에 올려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건데, 요 친구들이 지금 6개월째 되면서 이쪽이 원래 저기 대치동 학세권이거든요. 송파에 있는. 근데 여기 한 8명의 참여하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 끊었어요. 대치동 학원 다니다 다 끊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애들이 그러니까 기존보다 지금 수학, 영어 뭐 이런 데서 다 압도적인 효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성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예, 넘어갈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쪽에서 요 그림 갖고 지금 펀딩을 받는데 성공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이제 학교 바깥에서의 이 교육 커뮤니티를 한 1,000명 정도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좀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요거는 스케일을 지금 계속 키워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